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조금 짚어볼 문제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이 오늘 왜 빠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거기서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들이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금리를 동결시킨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금리를 동결시키는데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인하하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 핵심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그동안은 위험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위험 회피가 더 강해지겠죠. 위험 회피가 강해지면서 차익 실현,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불이 붙게 될 거고요. 그런 이제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핵심은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또 나오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런 수치보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더 강화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된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끝난 것 맞죠? 거의 이제 목표치로 친다면은 마라톤으로 친다면 42.195 중에서 40km까지 다 왔고 한 2km 정도 남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40km를 달려온 몸은요, 신체는 당연히 굉장히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2km가 굉장히 좀 버겁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 것은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정 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9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대신에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놓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고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분기 반기를 조금 더 당겨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면 다음 분기가 괜찮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번 분기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면 다음 분기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들은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결국 저희가 보고 믿을 것은 지금 가격의 반응이거든요. 오늘 7만전자가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느냐 정도의 기로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변곡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당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갈륨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주요 재료에 대해서
수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좀 악재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것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뭐 감히 예상해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을 조금 믿어보는 것이 이 현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슈라고 하면은 뭐 제일 큰 게 메타의 스레드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이제 메타에서 스레드라고 하는 트위터의 대항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루 만에 이제 출시하고 가입자가 3천만 명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3천만 명 중에 한 명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YG버즈라든지 모비데이즈 같은 이제 광고와 관련됐던 회사들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같이 광고 사업했던 내용들이 이력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은 전기차가 여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상반기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많이 확대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리튬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결국에 전기차가 2차 전지라고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시장이 2차 전지가 꼭지냐 아니냐 더 가냐 안 가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2차 전지라는 업종,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은 아직까지도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 자체는 2차 전지 업종이 뭐 주도를 할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만 하더라도 오늘 에코프로가 한 3%, 포스코 퓨처엠이 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을 2차 전지로 놓고 좀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수는 오늘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다른 종목들도 빠지고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록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기구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5%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5,9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인프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문 업체인데요. 13%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7,3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텍을 보겠습니다. 98억 원 규모의 아모 그린텍 주식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9%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780원 선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이어서 보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6%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1,17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 보겠습니다. 게임주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추세가 좋지를 못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3%가 넘게 빠지면서 44,7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소록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아리바이오의 주식 양수를 결정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공시 속에서 지금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소록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은 조명기구 전문 업체입니다. LED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업체고요. 이 업체에 여러 가지 갑자기 좀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는 사람이 그 아리바이오의 대표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소록스가 그 LED를 하잖아요. 그 LED와 그 바이오를 결합해서 관련된 치료 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결국에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LED와 바이오 기업의 결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이 부분들이 좀 부각되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소록스의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서 소록스가 아리바이오도 지분을 인수하는 약 9.96%, 약 10% 가까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또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말이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우회 상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틀 정도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그 거래소에서 우회 상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거래가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거래 재개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그 뒤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슈가 조금 진정되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아리바이오와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조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시너지가 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양사가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주들의 동의나 지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직까지 일단은 이게 아리바이오 관계자들이 소록스 이사회까지는 들어오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주주들이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안함 정도가 시장에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꼭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로 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변동했다는 점 생각해보면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소록스 같은 경우가 가격이 약 8,000원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일견 조금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폭이 오늘 같은 경우 약 15% 하락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차트가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부터 그 위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록스는 이슈가 진정이 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진정됐다라고 했지 이슈가 끝났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주들의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신사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사업에 바이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명을 바꾼다든지 하는 형태로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전략을 종종 구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입 가격도 추가로 새로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지금 가격은 이제 25,900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격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 받을 수 있는 가격이 한 22,5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가는 22,500원 드릴 겁니다. 이 신규 진입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이 구간 안에서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2,500원입니다. 매물도 가장 많은 구간에 전 저점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거든요. 차트가 추세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2,500원 정도 진입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8,000원이란 가격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가격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 61선대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인 61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도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차트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18,000원이라는 가격이 점상 두 번 갔을 때 두 번째 그 가격 정도거든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손절가는 18,000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00원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28,000원 잡았는데요. 목표가 28,000원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 가격 매수가에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번에 지금 최고가에도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가격을 조정받으면서 위쪽으로도 매물이라는 게 쌓이게 되고요. 그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28,0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는 전 고점 부근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록스의 경우에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다시 진입을 하신다라면 전저점 부근인 22,5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가격인 18,000원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정고점 부근인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AI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설명을 용어가 좀 되게 어려운 용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게 그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항암 치료 관련해서 후보 물질을 하나 발굴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년에서 길면은 한 7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항암 치료 후보 물질을 찾으면 짧게는 3개월, 길어도 3년이다라는 자료들은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후보 물질을 찾는 데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체 임상을 다 합쳐서 약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짧아지겠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이지만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루빅 같은 종목도 있죠. AI 진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분야는 개발 인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바이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했을 때는 개발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루닛이라든지 신테카 바이오가 AI 관련주도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더 세게 올라갔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딥매처라는 거거든요. 딥매처가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딥매처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신테카 바이오의 성패가 달린 거고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후보 물질을 개발한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파는 거죠. 이 후보 물질을 팔아서 돈을 이제 벌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챗GPT라는 AI 워드 기반의 이게 인공지능이죠. 이것이 좀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에서도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GPT를 적용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검증도 성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신테카 바이오에서 건선이나 아토피 치료제 동물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한 후보 물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이니까 아직까지 절차로 치면 굉장히 좀 멀겠지만 결국에는 손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지금 신테카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들도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가 매년 수익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대신에 제가 좀 주의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신문 보도 중에 그 이야기도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기사로서 3년 동안 연속해서 지금 적자가 나오고 상장 후에 3년 동안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지금도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버티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버티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주가는 조정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 최근에 빠지면서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다는 점 생각해보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라고 하면,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거의 많이 올라갔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 종목 자체가 매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지 않은 의견을 드리게 된 거고요. 지금 또 조정으로 치더라도 충분히 이제 매물대까지도 다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100원, 1,200원 정도가 이 종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고요. 또 21선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반등을 위한 구간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구간에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보다는 신규 매수는 조금 더 낮게 하셨으면 하고요. 추천드리는 신규 매수, 진입 매수가죠. 매수가는 9,000원입니다. 9,000원이란 가격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121선이 있는 가격입니다. 이 부분이 121선, 61선이 거의 근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8,000원은 최근에 있었던 저가거든요. 최저가라서 이 8,0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손절가 8,000원 드렸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9,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0원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선이 되겠죠. 강력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테크 바이오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121선인 9,000원 부근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최근 최저가였던 8,000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넷마블을 구조해 볼 텐데요. 게임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임주로도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외자판호 발급이 조금 불투명하고요. 2분기 실적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오늘 내왔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지금 방금 다올투자증권 리포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좀 바뀐 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중국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습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외자 판호가 나왔었는데 이번 6월에 안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외자 판호가 나와서 게임이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흥행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그 넷마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게임주는 게임을 재밌게 만들고 게임이 판매가 흥행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서 과금이 이루어질 때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과금을 많이 시키려고 하면은 기존의 게임이 경쟁력이 없다면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고 흥행을 해야 되는데 시네탑이라고 하던 기대작이 2분기에 출시를 하겠다 했었는데 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좀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시네탑 새로운 세계라는 게임이 7월 26일 날 오픈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게임이 나와봐야겠지만은 게임이 나와봐야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영업 적자가 좀 크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적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작 모멘텀이 크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넷마블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넷마블에 대해서 기대해 볼 것은 이번에 이제 시네탑이 출시가 7월 26일이라는 출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반등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남아있는 지금 기대감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이 없다는 것은
호재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내용이 그렇게 크지 많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신규 매수 진입가는 42,000원입니다. 지금 42,000원 정도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2022년 10월, 작년 10월에 41,900원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가격이라면은 마지막 지지선으로서 반등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42,000원 드렸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는 37,000원입니다. 37,000원이라는 가격은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42,000원이 깨졌을 경우에 그 밑으로 또 하단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10% 정도 잡아서 37,0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51,000원인데요. 51,000원이란 가격은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약 21선 정도 터치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21선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21선 있는 51,000원 목표가로 잡았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마지막 지지선인 42,000원에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 이때는 3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1선을 터치하는 5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1%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수급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강한 종목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만큼 좀 개별 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좀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의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의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주봉에서 지금 되돌린 구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이 하락 추세 자체가 지금은 좀 되돌림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가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좀 눌림이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2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LG전자는 지금 수익률이 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선방을 했지만 네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게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뭐 하회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 LG전자가 그 전까지 계속 적자 사업부들도 정리를 하면서 네. 지금 흑자로 좀 기조를 전환을 했고 또 VS 사업부가 워낙 좀 잘 됐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컨센서스를 지금 좀 과도하게 좀 내보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연결 재무 실적 자체가 만약에 좀 하회를 했다거나 시장 기대치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충격은 다소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1%권대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메이저들이 좀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단기 실적 뭐 매출액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2%, 12%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방 수요가 그만큼 개선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실적치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올해 하반기 때 수요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상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LG전자 측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 내고 나서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저가를 좀 굉장히 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조금 짧게 비교를 부탁드려 볼게요. 삼성전자랑 LG전자 오늘 다 실적 발표가 네네. 됐잖아요.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시각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랑 IT 업종 자체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정과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2분기부터 대기업들이 감산이 적극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부분들이 좀 3분기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2분기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는 움직임이 삼성전자는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 부진했던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방어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오히려 좀 매출액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안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네, 다만 지금 주가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필두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내년 실적 추정치 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지금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내년 거를 좀 당겨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한 7만 전자 부분들, 6만 전자까지 다시 좀 갈 확률이 좀 미지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의 밸류, 적정 밸류를 유지를 하면서 멀티플이 좀 조정이 되는지 만약에 멀티플이 하락으로 조정이 되면은 빠르게 또 한번 매도를 진행을 하고 저가에서 좀 잡는 전략이 낫고요. 반대로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실적은 후행으로 따라옵니다. 그럼 결국엔 주가도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에 베팅할 종목도 공개를 먼저 해드려야 할 텐데요. 섹터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네네. 섹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바이오 쪽이랑 좀 연관이 네. 되어 있는 좀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바이오를 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뭐 결국에는 정보성을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엔 개인 투자자 입장도 똑같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네.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전반기 때 굉장히 좀 강력했던 그런 업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기 때 좀 강했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에서 조금 볼 수 있는 쪽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좀 떠오르는 게 의료 AI 쪽인 것 같은데 그쪽일까요, 팀장님?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까? 그쪽 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 말고는 딱히 뭐 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의료 AI라든지 아니면 좀 의료 기기 섹터라든지 네. 미용 의료 기기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가 가장 저는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좀 의료 AI 쪽에서 좀 가지고 온 모습이고요. 일단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자체가 네. 굉장히 국내 같은 경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국내가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AI를 다시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국내 쪽에 대한 판매 매출이 좀 큰 기업들보다는 수출, 그러니까 결국엔 해외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저는 분명히 좀 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에 대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봐 주신 건데 사실 의료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루닛이잖아요. 그렇죠. 루닛은 오늘 그래도 4%대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루닛은 사실 지금 잡기가 좀 애매한 게 너무 고점이지 않나요? 루닛이 네. 지금 의료 AI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네. 결국에는 뭐 PER, PBR 추정치를 봤을 때는 다른 업종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의료 AI가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들은 실적 때문에 오른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PER이 먼저 움직여주고 위로 치고 가게 되겠죠. 네. 그럼 업종 밸류보다 루닛 같은 경우가 더 고평가가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멀티플이 상향이 조정이 되면은 네.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멀티플에 따라서 먼저 움직이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 밸류를 유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적이 뒤에서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주가에 좀 반영을 해줄 만한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계속적으로
네. 될 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오늘도 루닛을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닛이 그만큼 좀 파급력도 강하고 지금 의료 AI 기업들 중에서 해외 쪽이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유일하게 매출내는 기업이 루닛 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루닛이 워낙 지금 모멘텀이나 확고하게 딱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좀 루닛을 좀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좀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한창 좀 굉장히 좀 핫했던 네. 셀바스 그룹 안에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지금 왜 가지고 왔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에 유상증자 부분들이 좀 진행이 그렇죠. 됐었거든요. 네. 유상증자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또 한 차례 또 급락도 보여줬던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 유상증자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결국엔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무상증자 부분들은 좀 호재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좀 악재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셀바스 그룹주들이 결국엔 유상증자를 했던 부분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부채를 갚으려고 어느 정도 유상증자를 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그 비중을 봐야 돼요. 만약에 부채 부분들이 비중이 굉장히 월등히 높다.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매출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부채 부분들은 한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대고 90% 자체가 지금 의료 원격 의료 이쪽 관련해가 지금 사업을 키운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했었던 이 기존 사업을 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시장이 더 커질 걸 알고 있고 해외 쪽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은 구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한다. 라는 예상치를 봤을 때는 기업이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네. 그런 좀 유상증자로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상증자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미칠 만한 영향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한 마이너스 7%권대까지 좀 빠지는 부분들은 신주 발행 부분들이 좀 공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유상증자로 인한 지금 신주 발행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좀 매물이 움직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한 차례 충격으로 좀 빠지는 부분들이지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신규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를 네. 유지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분들에게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주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7%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워낙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지금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 지금은 가격 조정을 좀 무의미하게 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시고요. 다만 8,700원 매물이 그렇게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8,700원 매물을 충분히 소화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10,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9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양대시장 주말을 앞두고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2,527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35%의 내림세입니다. 867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7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팔고 개인 투자자들 사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의 외국인의 좀 작은 움직임만 봐도 네. 오늘도 지금 대부분 대형주나 뭐 이런 쪽에는 대량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었지만 반대로 지금 보니까 섬유의복이랑 네. 음식료 쪽은 좀 다시 매수를 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소비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좀 전반기 때는 IT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줬다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은 이제 전반기 시즌이 끝이 났죠. 그럼 하반기 시즌에 지금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 메이저들도 코트에 대한 편성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결국에 전반기에 있었던 매물들 자체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업황에 지금 어느 정도 매수세를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섬유의복 같은 경우 저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대로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IT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또 하나 메리트 있게 좀 매수를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 좀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세를 좀 줄여주고 나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주는지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지금 매물 수급만 보면은 경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은 여전히 좀 공존을 해주고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 현황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관심 가진 섹터에 저희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네. 저는 포트에 하나쯤은 꼭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엘니뇨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곡물 쪽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좀 곡물 쪽에 대한 이슈는 중간중간 한 번씩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매물을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가담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일단 비금속 광물 쪽은 따라가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철강 같은 업종들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좀 집중적으로 내가 포트를 편성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섬유의복 쪽에 대한 포트 하나, 화장품 색조 쪽 관련해가지고 포트 하나라든지 혹은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 지금 기업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싼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은 좀 담아갈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망할 섹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장 초반부터 힘을 내지 못하더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떠받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은 아쉽게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증시 약세 속에 미국의 긴축 우려까지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는 중에 실적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최근에 화장품과 자동차 등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섹터 강세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후석 차장님께서는 주도주인 2차 전지 위주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증시는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은 뭐 실적 시즌에 지금 도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첫 번째 의견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까지 저도 좀 빠르게 움직여줄지는 네. 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뭐 결국 에코프로만 봐도 좀 예상에 밖에 지금 계속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좀 주가 흐름이 나와준다는 것은 2차 전지는 꾸준하게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두 번째 의견도 저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의견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은 동의는 조금은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조금 어중간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지수가 그만큼 급격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들어간 부분들도 맞습니다. 다만 이 숨고르기 부분들이 지금 뭐 하루만 들어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번 주만 봐도 월요일 개장 빼고는 지금 화수목은 다 조정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단기 조정 국면에 이미 좀 진입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결국엔 다음 주에 좀 반도체 업종을 좀 주된 사이클로 해가지고 지수가 한 번 더 좀 상방으로 또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부분으로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부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각을 넓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 좀 유망하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는 자동차 쪽을 네. 계속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성일하이텍이 거의 어제죠. 어제 좀 상한가까지 네. 거의 마감을 해줬고 오늘도 좀 강세 흐름이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만 봐도 일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왔던 적이 금양 하나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성일하이텍 거의 근접하게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는 밸류상으로 고점 구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준다는 것은 네. 지금 가격에서도 계속 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전에서도 예전에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성일하이텍하고 좀 얘기를 해뒀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지금의 주가 자체는 뭐 화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그리고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딱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실적 부분들이나 가지고 있는 모멘텀 부분들을 볼 때는 네. 지금은 전혀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세가 조금 더 상향으로 나올 만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충분히 좀 바라봐야 되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만 봐도 유럽 쪽은 지금 거의 112만 대가 지금 차량이 좀 판매가 되면서 네. 결국엔 생산 정상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쪽은 이미 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2분기 시점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생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사이클이 지금 초기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이 탄력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뭐 대형주에 좀 하나를 뽑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현대차랑 직접적으로 좀 납품을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빛을 계속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좀 실적 부분들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에 원가 절감 부분들이 네.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사 입장에서는 밸류 대비해서 좀 평가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정도의 지금 판매량을 유지를 해준다는 것은 원가를 굳이 절감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원가를 원래 기존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수치로만 정상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을 내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좀 다른 쪽에 대한 좀 매출 판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현대차 그룹에 조금 직접적으로 납품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화신, 그리고 SA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계속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매매를 해보셔도 분명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와 관련해서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메타의 스레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시한 지 하루도 안 돼서 3천만 개가 넘는 계정이 열렸다라고 하죠. 뭐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됐기 때문인지 더욱더 흥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서 광고 서비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의 지수는 빠지지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로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대표적으로 YG버즈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네. 강했죠. 사실 지금 메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저는 이 이슈를 좀 단기성의 이슈라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는 갈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광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앞전부터 이미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모비데이지만 봐도 YG버즈만 봐도 딱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메타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멈춰주고 좀 하락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폭을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광고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여파 부분들은 단기간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좀 중장기나 스윙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업종에 대한 밸류나 재료, 모멘텀을 봤을 때는 여타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을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광고 쪽은 노려볼 만하고요. 다만 내가 좀 가치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성장적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투자자면은 오히려 광고 쪽 같은 경우는 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중에 LG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6,116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13%가 넘는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만 좀 유지를 해줘도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2차 전지를 지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코스닥을 이끄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하는데 배터리 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에코프로 그룹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3봉 찍을 때 지금 마지막 봉을 형성을 해줄 때 당시가 앞전에 외봉 빠졌던 대차장고 비중이랑 비슷했거든요. 결국엔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매도 물량을 치고 위로 올린 겁니다. 결국에는 아래쪽에서 개인들의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공매도 물량이 결국에는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보다 약했다는 부분들인데 그럼 결국엔 지금은 개인들이 물린 게 아니라 공매도 물량이 물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에는 이렇게 공매도로 치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뭐 여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혹은 아니면 좀
좀 가치성으로 조금 어느 정도 부각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이랑 전혀 좀 연관성이 좀 없게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배터리셀 업체들도 저는 좀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27년까지도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에코프로에 대한 지금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배터리셀도 지금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이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저가를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저는 좀 모아가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삼성 SDI 아니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계속 좀 모아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셀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해결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헬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